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를 앞두고 여수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시의원들이 김회재 의원에게 공천 논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용주 전 의원은 상포지구 특혜 논란 관련해 주철현 의원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을 지역구의 전현직 시의원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지역위원장이었던 김회재 의원을 겨냥해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공천에서 배제한 이유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해명 없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에서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들은 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민주당도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검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해 줄 것을. 이용주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논란이 일었던 상포지구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시 주철현 후보는 상포지구 개발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용주 후보는 잘못된 행정으로 관련 공무원이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소송에서도 여수시가 패소했지만 당시 시장이었던 주 의원은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직을 걸고 사퇴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주철현 의원 측은 후보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곳곳에서 일고 있는 논란과 압박이 재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배포한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총선 성격과 신당에 대한 지지도, 정당 지지율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박정식 사무처장은 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이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순천에 밤이나 휴일에도 어린이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생기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여전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데요. 광양시가 이와 비슷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모집했는데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현재 전국에 66곳이 운영 중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2017년 도입됐지만 전남은 지난달에서야 1호 병원이 지정됐고 두 곳 모두 순천에 몰려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 대란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다른 지역의 의료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거의 애기들이 아픈 게 열이 많이 나는 건데 그럴 때 해열제로 좀 버티는 편이거든요.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났을 때 집에서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응급실을 이용했었고. 순천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 환자는 3명 중 1명이 타지 환자였고 광양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병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등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재정 지원보다 더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의사가 여동형인 병원이 없어요, 소아과는. 일단 의사 페이도 맞추기 힘든데. 인근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수차례 병원 모집에 실패하다 6년 만인 올해 어렵게 문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고흥군과 고흥우체국이 한 발 더 다가서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군청과 우체국이 협업하는 이번 서비스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주민 생활 불편이나 위험 사항 등을 제보하면 선제적으로 대응 해결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10여 년간 맨홀 뚜껑이나 안길 배수로 정비, 위험 난간 설치 등 2,400여 건의 민원을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결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시민 유치활동과 함께 귀농, 귀여,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올 한 해 10개 사업에 55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고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초기 창업 자금을 1인당 4천만 원씩 모두 60명에게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도 500억 원을 확보해 연 1.5%의 대출 금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천 도심 하천인 동천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달이 발견된 지역이 도심 한가운데여서 인근 시민들에게도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달 3마리가 갓 잡은 듯한 물고기를 입에 문 채 하천 내 바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놓은 채 장난스럽게 헤엄을 치기도 합니다. 순천시의 도심하천 동천에서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가족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도심 외곽도 아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인근 주민들에게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수달은 한 3, 4년 전부터 좀 많이 봤고요. 최근에도 서면 쪽 서천까지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순천만 습지에도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천 동천변에는 수달과 함께 야생 사슴들도 심심치 않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하천변까지 내려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천 인근 도로에까지 뛰어들면서 위험스러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순천시는 도심하천인 동천의 수질이 7수를 유지하고 다양한 민물 어류가 서식하는 안정적인 생태 환경을 유지하면서 야생동물들의 새로운 서식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천 하구에는 그 순천만 습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내 최대의 생물 다양성의 서식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동천에도 그 약 30종 이상의 어류가 서식할 정도로 그 생물이 여러 가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도심 속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진귀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된 순천의 도심하천 동천. 순천만의 우수한 자연 생태 환경을 도심으로 확장시키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군이 지난해에 이어 오는 4월부터 8개월 동안 토요일 상설 드론쇼를 개최해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도내 첫 드론쇼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도 차별화된 녹동항 드론쇼 공연을 통해 독보적인 야간 관광 특화 콘텐츠 확보와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드론쇼를 시작하고 버스킹 공연과 레이저쇼, 상용화 드론 비행 시연은 물론 포차거리와 푸드트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수건 사업인 김 활성 처리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좋은 처리제를 만들 수 있을지 어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에 붙은 이물질과 파래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활성 처리제. 병해 방제와 성장 촉진용으로도 사용돼 김 품질 향상과 생산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난 199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보다 효능이 떨어져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 제거하는데 파래나 이물질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약해가지고 좀 그런 점이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10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김 활성 처리제보다 효과가 좋은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기존 구연산 성분보다 최대 10배 이상 효과가 좋은 옥살산을 활용한 처리제를 만들고 고수온에도 객병 예방 효과가 높은 제품 개발에 나선 겁니다. 이 옥살산계 활성 처리제는 무기산보다 파래를 80%, 물고기 먹이인 요강류를 140% 제거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용량을 2배 정도 줄일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해양 오염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가 만든 게 선택적 파래 구제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김 활성 처리제는 기존보다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개발될 예정.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보완을 거친 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김 활성 처리제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연안항인 고흥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은 어제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녹동신항은 연간 27만 명의 승객과 17만 대의 차량, 180만 톤의 화물 등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고 우주산업 관련 무역량도 증가할 것이라며 녹동신항의 무역항 승격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K푸드의 수출이 늘면서 고흥군은 세계 최대 김 생산지, 녹동신항은 대한민국 김 수출입의 주요 관문으로 떠올랐고 새로운 무역항의 필요성도 절실한 만큼 국가 무역체계의 다양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와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조기와 갈치가 어획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참조기는 지난달 생산량이 전달보다 20% 감소한 3,994톤에 그쳐 소비자 가격이 1kg에 24,000원 선으로 전달보다 1.6%가 올랐습니다. 갈치도 지난달 생산량이 전달보다 29% 감소한 5,400여 톤에 그쳐 소비자 가격도 1kg에 12,000원 선으로 전달보다 7.9%가 상승했습니다. 육류 소비 최대 성수기인 설을 맞아 다음 달 16일까지 도내 21개 도축장의 도축 시간이 연장되고 휴일 도축도 시행됩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도내 도축 물량은 평일 소 390마리, 돼지 7,400여 마리인데 설을 앞둔 기간에는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